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입니다. 레제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셨고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9,000원이에요. 비중을 5% 담으셨는데 오늘 시초에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너무 놀라서 비중을 5% 줄여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8,4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4%의 하락으로 오늘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9,0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시청자님께서는 그동안 그래도 소폭의 수익을 좀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일단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오늘 이렇게 갑자기 하락이 나왔던 이유를 살펴보고 앞으로 대응 방법 찾아볼까요? 네, 아침에 시가에 바로 아마 8,300원대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여타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막판에 이제 막폭을 좀 많이 줄여놓으면서 9,000원대로 완창을 시켜놨는데 네. 일부에서는 주가 좀 급락이 나오니까 이거 뭐 주문 뭐 실수가 들어왔다 뭐 그런 또 얘기도 들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시장의 특징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시장 점검해 드릴 때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오늘 다 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차트 보시다시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최근에 주가 많이 떴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7,000원대 초반에 7,200원대에서 9,6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25% 30% 떴거든요. 이와 비슷한 종목이 대표적으로 또 철강 중에서 동국제강이거든요. 동국제강도 최근에 13,000원부터 거의 16,000원대까지 엄청 떴어요. 거의 쉬지 않고. 근데 오늘 동국제강도 5% 떨어졌어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많이. 동국제강,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좀 떨어졌지만은, 근데 이제 왜 떨어지냐? 떨어진 이유는 없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없고요. 오늘 이제 앞서 수급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요즘 주식을 안 삽니다. 환율 때문에, 달러 강세 때문에. 대신 선물 가지고 등락을 야기시킨다고 그랬고, 대신 주식을 사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팔아요. 기관 투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떤 주식을 사게 되면 어떤 쪽에 비중을 줄이는 게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이제 코스피 시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상대적으로 업종이 주도하는 업종이 있지만은 상대 뚜렷하게 주도 업종이 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약간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그래도 제가 보기엔 앞서 있다시피 건설기에 오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오늘 신고가 나왔어. 그제 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업종 대표적인. 그 다음에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도 강세였고. 근데 오늘은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내일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IT가 자동차가 올랐던 종목은 제가 보기엔 내일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또 오늘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 흐름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용하셔야 되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강세를 보인 이유가 일단은 실적이 좋고요. 건설기계업종이 작년도 3분기부터 이례적으로 본래 건설기계 중장비 회사들이 성수기가 봄이거든요. 중국의 양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근데 3분기, 4분기인데 비수기인데 3분기, 4분기부터 이례적으로 건설기계 업황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이유 자체가 중국은 안 좋지만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흥시장,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좀 되면서 그쪽에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굴삭회사들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두산 밖에서 미국 쪽이지만 두산인프라코어도 최대적이 났거든요. 이쪽 여급이 났으니까. 그 흐름이 현재까지 12월 달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주가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두 가지로, 현대두산인프라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다른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거.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오늘과 비슷한 경우 언제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달입니다. 12월 29일 날 장중에 12.9% 떨어졌어요. 7,200원 보시죠? 네. 근데 종가는 얼마에 끝났냐? 8,000원에 끝났어요. 저점 10% 올랐어요. 이때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떨어진 이유가 자사주 매도가 좀 나올 거다. 그 얘기 있었어요. 직원들 자사주 매수가 600만 주인가? 그러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려 때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가 떨어진 것 자체는 아무래도 앞서 얘기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약 50만 주를 팔았어요. 아침부터 그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대신 기관 투자가들은 46만 주 샀는데, 근데 이 종목 이제 수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누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건설 기계 업종이 좋아지면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 사는 시점 자체가 여기 보시다시피 작년 10월 달부터입니다. 10월 달까지 보시게 되면 90만 주인데 지금 현재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2천만 주 샀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1,560만 주 샀습니다. 개인만이 팔고 있죠. 그 중에서 즉 2천만 주 중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부 쪽에서 40만 주 물량이 아침에 그냥 나온 거. 약간 착오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량이 나오면서 8,400원까지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철강주가 떨어지면서 이 종목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는 다시 올려놨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많이 올라와서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업황은 전혀 문제가 없다. 여전히 건설기계 업황 자체는 작년도부터 3분기 좋아지고 있고 올해도 작년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 자체들이 엄청 많거든요. 당장 작년도에 좋아졌던 것 자체는 올해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네. 미국의 인프라 투자 감축법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 미국도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 투자 올해 본격적으로 전개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여러 가지 뭐 네옴시티 이슈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 이전한다는 그것도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올해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1,600억 원 규모를 2040년도까지 투자한다는데,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차관을 도입을 1월 3일 날 도입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대두산인프라코도 아마 인도 시장에 진출해 있을 겁니다. 현대건설 기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인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굴삭기 하게 되면 중국 시장이니까 최근에 이따 좀 뭐 중국 양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네. 미니 강의 때 드리겠지만은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1월 달부터 굴삭기 판매량 자체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국은 대표적으로 보면 현대두산인프라코가 중국 관련 종목이거든요. 중국 쪽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큽니다. 근데 작년도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예사가 현대로 넘어가면서 거의 최대 실적이 났고 그동안 배당을 전혀 안 해줬거든요. 예사가 두산그룹에 있을 때 작년도 현대그룹으로 넘어가면서 240원 시가 배당률로서 작년 연말 기준에서 3% 정도 배당을 할 정도로 기업 내용 자체가 탄탄합니다. 이제 과거에 두산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거의 뭐 12,000원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겠는가. 올해도 업황 자체는 좋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PR이 한 6배 정도 되면 될 겁니다. 지금 예상치가 8배인데 회사 측에서 지금 올해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전망치가 지금 증권사정은 4조 9천억인데 회사 측에서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5조 1천억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영업이익 3,800억 정도. 그래서 비중이 5% 정도 좀 되는데 뭐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 사셔야 되는 거고 다만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약간 등락권이 전개될 수가 있겠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추가 매수 조정권에서 가능하지 않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그동안 올라온 가운데 오늘 좀 급하게 빠졌는데요. 오늘의 하락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매수도 오히려 가능하다라는 점 조정이 나올 때 비중에 대한 부분들 잘 챙겨 가시면서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